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만드는 동영상의 내용은 전시 혹은 비상시에 자동차를 증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쌍용의 무쏘 같은 자동차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등이 몇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만약에 군대에 가시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들에는 모두 달려 있는 등들인데 바로 등화관제용 등이죠. 등화관제 등.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법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라는 법이고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법입니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 11조를 가시면은 중점 관리 대상 자원의 지정 관리라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여러 가지 양식들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중점 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하러 가셨을 때 그 등록된 이후에 중점 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라는 편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라든가 그런 비상시에는 그 지정된 장소로 이 물자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무조건 가져가서 자기네가 막 쓰는 건 아니고 사실 그거를 이제 보상해주는 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적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그 차량들이 전시에 쓸 수 있도록 비상관제, 등화관제 등이라는 게 달렸었어요. 근데 요즘 차량에는 그런 것들은 달려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면은 어떤 차량들이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선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종의 랜덤 지정 형식을 띠고 있으며 혹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원을 관리하는 그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라는 국방부의 설명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징발법이라고 있습니다. 징발법은 볼까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한 비상사태에서 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하는 거죠. 그게 약간 좀 효과는 다른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11조 돼갔죠. 자,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해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징발서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방부건 업무 규정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는 세부 지침 같은 것들을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 것들도 나와고요.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것도 보시면은 여기 어디냐 보면은 41조 보시면은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등허관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나오는 차량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나왔던 게 아마 쌍용 자동차에 무쏘가 등화관제 등을 달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달고 나온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화관제 등이 없다고 해서 전시에 비상시에 정부에서 가져다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사진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차량은 K131이라는 차량입니다. 저는 옛날에 K111일 때, 1세계, 111일 때 운전병이었어가지고 이 차량은 제가 타보질 못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좀 독특한 등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좀 더 볼게요. 자, 이 사진에서는 반대표 쪽에 붙어 있죠. 이겁니다. 이게 앞부분에 들어가는 등화관제 등이고 뒷부분에 들어가는 건 따로 있거든요. 다른 사진 한 번 더 보시죠. 지금 이거는 민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등화관제 등입니다. 근데 등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앞에 보시면은 막혀 있죠.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등이냐? 이거는 이 밑에 부분이 뚫려 있어 가지고 빛을 이 밑으로만 보냅니다. 그래서 용도가 야간에 전술 운행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차량들이 줄을 지어 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물자라든가 병력을 이동시킬 때 뭐 산길을 가고 있는데 환하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면은 뭐 적의 비행기라든가 이런 데 노출이 돼 가지고 공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차량의 앞만, 바로 앞에 있는 부분만 비출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등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둡고요. 그래서 용도 자체가 이런 등을 켜고 달릴 때는 뭐 시속 30km, 40km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 차량이 달릴 수 있는 제일 낮은 속도, 그렇게 이제 기어가듯이,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그렇게 차량 행렬이 이어서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쓰는 등입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민수용 차량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차량에 등허관제용 후미등이 달려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윗부분이 하나가 나눠져 있고 밑부분이 하나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는 두 개가 보이고 밑에는 네 개가 보입니다. 이게 등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윗부분은 브레이크 밟았을 때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밑에 부분이 전술 운전을 할 때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좀 볼게요. 이 사진에서는 밑부분이 조금 뭐 지저분하긴 해도 조금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불이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가 보이는데, 이 네 개가 다 구분이 될 정도로 보이면은 뒷차가 이제 앞차의 이 후미등을 보겠죠. 너무 가까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등이 하나로 보인다. 그러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는 요거 하나 이렇게 등이 두 개로 보여야만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에 나와 있는 사륜 집차라든가 사륜 SUV 이런 차량들에도 많이 이런 등들이 달려서 나와가지고 전시에 작전에 그 가져가서 쓸 수 있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등이 나오지 않는 게 아마 뭐 추정컨대 차량이 그래도 이제 작전에 소요될 만큼은 군에 보급이 돼 있어서 예전하고 달리, 그래서 뭐 그런 전술적인 용도로는 민간용 차량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전시는 총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 아마 차량 운행도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가져가서 전시에 이제 유용하게 나라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군대에 가서 보시거나 혹은 군용 차량이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시기 전에는 이런 종류의 등을 볼 수가 없죠. 요즘 차량에는 달려서 나오지 않는 등입니다. 자, 이상으로 등화관제 등에 대해서 옛날의 기억을 좀 더듬어 봤고요. 오늘 동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